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개화, 꽃피는 거 이외의 일장 효과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성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물로 보면 XY잖아요. 성염색체라고 하는데 XX면 사람으로 보면 여성, X, Y는 남성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식물에 있어서는 우리가 염색체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이렇게 암술과 수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이 낮의 길이가 길고 짧음에 따라서 이 성의 표현이 다릅니다. 곤충도 이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비율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암수비가. 그 다음에 성이 또 이제 형성되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영양 생장 기간이 또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꽃눈만 생긴다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영양 번식 기관이 이제 발육하는 거, 발육은 디벨롭먼트라고 했죠, 그죠? 그냥 이렇게 생장 길이자람 또는 가지가 치고 또 부피가 늘어나고 하는 것 외에 영양 기관이 다음 단계로 더 이제 업그레이드 된다 할까, 전환. 그 다음에 등숙하고 결합, 소위 이제 꼬투리 맺는 거. 그러면 일장이 낮의 길이가 등숙, 소위 라이프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대체적으로 우리가 비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8월 20일 날 출소를 했다라고 가정하면 여기 가장 좋긴 하지만 남부지방에서 그러면 물론 25일이 가장 좋죠. 밤맛에는. 그럼 요때 이제 예를 들어서 출소를 해서 이삭이 폈다는 거죠. 그러면 헤딩 데이가 여기다. 헤딩 데이가 여기더라. 그러면 여기서 언제까지 등숙이 되냐면 실제는 30일이에요. 30일에서 35일입니다. 조생종은 28일에서 31일 이 사이에 사실은 등숙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등숙이 다 된다는 말은 잎에서 광합성을 해서 이렇게 이제 알맹이에 다 채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중만생종은 늦어도 35일, 조생종은 늦어도 거의 30일 안에 그거 다 채운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이 출수부터 여기 등숙이 완성되는 소위 황숙기 중기 정도까지 보면 요때 이제 광합성이 얼마나 이루어지는가. 그러니까 요게 결국은 빛의 강도, 기간 이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이전에 우리가 작물이 영양생장 기간을 쭉 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중간에 신장기라는 게 있잖아요. 일ոն게이션 스테이지가 있고 요것은 그로스 스테이지, 요것은 일ոն게이션 스테이지 신장기죠. 그럼 요때 이제 유수가 형성되고 이제 출수 준비를 하고 다 한다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요 이제 라이프닝 스테이지 성숙기죠, 그죠? 그러면 실제 이 이전에 그로스 스테이지의 빛의 영향과 이 등숙기의 빛의 영향이 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여기는 실제 30%고 요 이제 신장기부터 등숙기까지 하면 70%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 초반기 생육이랄까, 생장이죠. 생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생장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키도 크고, 또 이 면적도 많고, 분할 수도 많고, 좋은데, 요, 이제, 라이프닝, 광합성에서 알맹이를 채울 때, 이때 등숙될 때 제대로 채우지 못하면 수량이 소위 쭉정이만 남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타이밍, 중요한 시기가 이때다 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벼나 소위 보리, 밀, 귀리 이런 화곡류는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콩에 있어서는 콩과죠. 다 여기 포함해서 결협은 이 꼬투리 맺는 걸 결협이랍니다. 꼬투리 안에 콩이 한 개, 두 개, 뭐 세 개도 있고 한 개도 있고 이래 있잖아요. 이 꼬투리 맺는 것을 결협이라고 합니다. 이 결협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기에 얼마만큼 빛이 조사가 되느냐, 비춰주느냐 하는 거죠. 거기에 따른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수목, 이 나무죠. 그죠? 나무의 휴면은 잠자는 시간. 이 얘기는 만약에 낮의 기간이 짧아진다라고 감흥이 딱 오면 얘는 휴면에 들어가야 됩니다. 더 이제 좀 복잡한 얘기를 하나 할까요?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나무가 있다. 가지가 있고 잎이 있잖아요. 크게 하나만 그릴게요. 균형을 맞춰야지. 좌우로 있다. 네, 뿌리도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뭐 열매도 있다.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열매는 이제 수확 시기고 가수 같으면 이게 이제 10월 한 30일 정도 되면 이제 이 이후는 이제 온도도 낮아지고 낮의 길이가 9월 21일부터 짧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추위가 온다. 그러니까 이 빛의 광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온도에 의해서도 영향을 상당히 더 많이 받아요. 그래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이제 잎을 달고 있는 경우, 여기는 두 개만 그리지만 뭐 잎이 1000개, 만 개는 그러나 한 나무에 그렇게 많이 달릴 거잖아요. 그러면 잎이 여기 붙어 있는 경우하고 가지에 아니면 떨어져서 이 낙엽이 되는 경우하고를 비교를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각각이 이 나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잎을 겨울에 추운데 많이 달고 있으면 어때요? 에너지 손실이 엄청 많겠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잎은 떨구어야 돼요. 떨구어서 이렇게 떨어져서 분해되어서 그름으로 서여야 된다.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잎이 떨어지게끔 하는 게 뜰켜라는 게 뜰켜. 뜰켜는 물론 호르몬이 있어야 이렇게 뜰켜가 요 볼록하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야 잎아 떨어져라 해서 바람이 쫙 불면 잎 탁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요거 뜰키 형성에 관여하는 것이 온도지만 결정적인 온도지만 광은 이미 관여해 왔다. 왜?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있으니까 감지를 지금 쉽게 가는데 특정한 온도가 딱 되니까 여기 뜰개가 만들어져서 바람 부니까 떨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자연의 섭리에서 알 수 있지만 사람도 마찬가지.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요거 이제 잎하고 과일 자식이라고 보면 자식이 어느 순간 성년이 되는 순간 뭐 해야 된다? 부모 품으로 떠나야 됩니다. 그죠? 출가해야 된다. 뭐 결혼을 하든 어떻게 직장을 구하든. 그래서 요즘 뭐라고 그러더라. 뭐 캥거루족인가 뭐 그런 얘기 하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이 자연의 섭리에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은미를 부모를 보호를 못한다. 캥거루 되어버리면. 그래서 당시 우리가 농학을 하면서 또 농산업학을 공부를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자연의 법칙은 때가 되면은 뭐 한다? 떨어져 나와서 독립해서 새로운 나무가 이렇게 큰 거목이 형성이 되라. 이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일장 효과의 농업적 이용. 그러면 이 일장이 뭐 길고 짧고 함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결국은 economically viable 해야 되죠.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 경제성 없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는 일장 효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1분간 한번 검토를 해보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핵심 사항은 농업적으로 어떻게 이 일장을 이용을 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과수, 예를 들어서 과수를 갖고 이야기하고 1번 우리는 이제 이게 2번이 돼야지. 1번은 이제 화국류죠. 주식 화국류, 2번 3번 뭐 채소류 이렇게 나눠서 또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 한 번에 얘기를 못하죠. 자, 육종상이 이용한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우리가 많은 얘기를 장일, 단일 가지고 어떤 꽃이 언제 피고 어떻게 하고 유두를 화성을 어떻게 유도하고 다 얘기를 했죠. 그죠? 그 다음에 꽃의 기화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채소류 중에 들에서 나는 게다 해서 벌심은 감이죠. 페릴라죠. 페릴라. LLA. PERRILL인가? 페릴라. 이렇게 되죠. 이 페릴라, 들에서 야생깨란 얘기입니다. 이 들깨는 과거에는 우리가 들깨 이렇게 열매가 있으면 이걸 열매를 따서 이제 추어탕에 넣어 먹기도 하고 다양하게 했죠. 그리고 또 소위 기름을 짜서 소위 들기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참깨 기름은 참기름, 들깨에서 나온 기름, 들기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기름 중에 최고의 기름이죠. 근데 과거에는 이 들깨를 심으면 페릴라, PERRILLA 이 페릴라를 심으면 주로 이 기름 짜고 이 종실을 이용하는 목적으로 했는데 최근에는 뭐가 나왔나요? 최근에는 깻잎 하잖아요. 깻잎인데 깻잎이면 참깨의 깻잎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죠. 참깨잎은 잘 안 먹죠. 들깨잎을 줄여서 깻잎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들깨에 보면 이렇게 들깨가 잎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이 전면, 후면이 보면 색깔이 약간 후면은 약간 보라색 빛을 떼요. 그리고 여기다가 더 이제 보라색을 전체적으로 보랏빛을 확 넣은 게 야생 시소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활용을 해서 여기 색깔이 보라색 빛이 쫙 들도록 해서 나온 게 소위 보라들깨입니다. 보라들깨. 이것은 농촌진흥청의 식량과학원 우리 정찬식 과장께서 만든 거예요. 뭐 15년, 20년 전의 얘기입니다. 이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죠. 왜? 보라색을 띠니까 항산화 물질이 많더라. 그죠? 폴리페놀 뭐 이런 성분들이 많아서 좋더라. 안토시아닌이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걸 많이 이제 재배를 하고 있는데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과거에는 이 종실을 이용을 했는데 지금은 잎을 이용한다. 그러면 종실을 이용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씨들을 이용을 하려고 하면 이건 꽃이 당장 피어야 되죠.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야외에서 그죠? 우리가 이제 재배하는 것은 이 들깨는 야외에서 재배할 경우에는 가을이 되면 꽃이 피잖아요.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죠? 여름에 꽃이 피고 가을에 이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열매가 맺히면 잎이 더 자라나요? 안 자라나요? 이렇게 잎이 있었다. 그럼 가을이 되어서 이제 열매를 다 따서 수확을 하면은 더 이상 이제 잎은 안 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이 깬 잎은 어디 갔냐. 그래서 시설 재배 좀 지울게요. 들깨에서 이제 시설 재배를 하는 거예요. 시설 재배. 그러니까 소위 비닐하우스를 한다는 얘기죠. 들깨 재배하면서 유리 온실에 하면은 너무 코스트가 많이 들잖아요. 그죠? 네. 그 점을 생각한다면, 자, 그러면 이 시설 재배에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 이제 들깨를 이렇게 키운다는.
키우는 거죠. 뿌리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잎이 이렇게 있다. 그럼 잎을 계속 주구장창 따야 돼요. 계속해서 따고 꽃이 피는 순간 종실이 맺히는 안 되니까 그럼 잎만 계속 딸 수 있게끔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들깨는 단일 조건에서 낮의 길이가 짧아지면은 뭐 한다? 꽃이 핀다. 그죠? 그럼 뭘 한다? 라이트를 비춰준다는 거죠. 소위 이제 단일이 아닌 장일이다라고 느끼게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중요한 건 밤의 길이라는 거죠. 단일성 식물은. 밤의 길이가 중요합니다. 낮의 길이가 아니고. 그래서 소위 나이트 브레이크. 밤을 깨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 예를 들어서 이제 12월이다. 12월은 동지, 11월, 12월 동지 아닙니까? 그러면은 가장 밤의 길이가 길다. 16시간 뭐까지 정도 밤의 길이가 된다. 그죠? 그러면은 이때 얘들이 야, 이게 밤이니까 밤의 길이가 길어지니까 야, 이제 꽃을 빨리 피워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가 감지를 하는 거죠. 그걸 깨버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6시간, 12시간, 아침 18시간, 24시간 있다면, 그러면 밤은 이제 보통 여기서 시작되잖아요. 18시부터 시작돼서 아침 한 7시까지 이제 밤이다. 하면 요 밤 기간을 깨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때 라이트, 빛을 주사를 한다는 거죠. 그럼 언제? 밤새 불 켜놓으면 어때요? 전기세 엄청 들겠죠? 그 얘들은 몸살을 앓겠죠. 그래서 야, 아직 겨울 아니거든. 아직 그 단일 조건 아니거든 하면서 중간에 한 번씩 빛을 비춰버립니다. 한 30분 정도. 그러니까 한 11시경에 한 번 비추고 한 새벽 2시나 또 한 20-30분 비추고 이래 해버리니까 얘가 이 단일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하고 얘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럼 꽃을 안 피우고 계속 영양생장을 계속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목적으로 하는 깻잎을 많이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 그게 이제 농업적으로 가장 많이 지금 이용하고 있는 방법이 이 개화기 조절이라는 얘기죠. 물론 우리가 이제 외부에서는 상당히 이게 힘듭니다. 최근에는 고급 과일 이런 경우 비싼 이 과일인 경우에는 물론 위에 차광몬도 치고 다양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깻잎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수량정대 역시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성전환은 성전환이라니까 참 이상하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 자연의 법칙에 1대1입니다. 1대1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거의 그런데 식물은 웃깁니다. 그 암수 수암 안 하고 암수로 항시 암컷이 더 중요하니까 그 하면 또 남성 비하냐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실제 이제 이 암컷이 하는 역할이 수컷이 하는 역할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물에서 보면 수컷은 보통 벼는 수술이 6개고 암술은 1개예요. 그럼 암술에 여기 다 있어. 왜? 여기 이제 수술이 이렇게 있으면 꽃가루가 또르륵 떨어져서 암술 주두에 뽕 앉았다가 화분 간액을 타고 여기 뭡니까? 조세포, 여기 난세포 이제 요렇게 이동해서 요렇게 수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활용이 되고 왜 암술이 더 중요하냐. 수술 중요합니다. 근데 수술은 암술 다 중요하지만 암술보다는 덜 중요하다 하는 일이 그렇다 이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 닭을 예를 들까요? 닭 있잖아요. 닭이 있으면 우리가 암컷 수컷이 있으면 어릴 때 이제 닭은 며칠 만에 부화를 하죠?
21일 만에 부활을 하는 거예요. 계란에서 이제 뺑아리가 되는 거죠. 이때 뺑아리 감별사라는 게 있어요. 감별사. 암컷인지 수컷인지 감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똥꼬 쪽을 딱 눌러보고 이게 수컷은 다 버려버립니다. 잔인하죠. 왜 버릴까요? 수컷은 키워놓으면은 뭐합니까? 아무 쓸모가 없어. 물론 있지. 그러니까 요즘처럼 경영하는 시대에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사료만 축낸다. 그래서 이걸 참 잔인하지만은 이 사료를 섞어버리고 이래 해버립니다. 암컷은 어때요? 계속 알을 놓잖아요. 거의 매일 하루에 하나씩, 거의 뭐 1년에 300개 정도 알을 놓으니까 그걸 계란을 많이 넣는 데서 난용종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수컷 없이도 알 잘 나요. 근데 이제 무정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얘가 부화는 안 되는 거죠, 이제. 단지 우리 식탁에 오르는 뭐 한 알에 뭐 200원, 250원짜리가 이 얘기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전반적으로 성전환에도 이용할 수 있다. 성전환은 사실 낮의 길이, 밤의 길이에 따라서 암컷이 수컷이 되고 수컷이 암컷이 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이것은 제백책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기상 생태는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